이거 중에 이거 요약본이 하나가 조금 있는데 요약본 한번 조금 보여줄까요? 이 요약본에 뭐라고 났냐면 사전투표 관련 자체 여론조사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사전투표 했다가 저 오른쪽에 노란 색깔로 2,796건이나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한 사람은 2,086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건에서는 사전투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투표한 사람이 이재명에게 한 사람보다 좀 적은 걸로 지금 나와요. 빨간색, 파란색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사전투표 안 한 사람 중에 이재명에게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윤석열에게 하겠다는 사람이 더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캠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사전투표 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표를 좀 덜 줬고 앞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 표를 덜 줄 사람이고, 근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봤더니 우리는 이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겨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투표 동료를 해야 되는 거죠. 투표 동료죠. 그렇죠. 우리 편일 사람들만 투표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투표 안 하게끔 가는 게 이게 전략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신용환 교수가 자기가 그 캠프에 있었을 때 이걸 보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투표 동료를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면밀조사 이거는 우선 그런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정확한 지침을 주는 그런 자료를 쓰였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비공표 여론조사인데 저렇게 캠프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것도 안 돼요. 저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그거 역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인터넷으로 주고받고 이철 기검을 가져왔네 안 가져왔네 이거 자체도 일단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캠프에서 일하던 정말 신 교수같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보다 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 결과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 행동이 나왔다면 이 결과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 이거는 정말 지나가던 개가 소가 웃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뻔한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 조정회의가 어떤 겁니까? 전략을 네. 조정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전략을 조정해. 근데 그것도 이제 선거 당일날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건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문자 보면 사전 투표에서 졌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면 이깁니다. 근데 거기에 데이터가 싹 들어가게 되면 뭔가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선거에 자기 지지층들을 독려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중도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면 친윤석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이 투표하기 싫어라고 했다가도 이런 걸 보게 되면 동원의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명태균이 가장 정확히 아는 건 거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면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간파한 거고, 그런 내용을 이 3월 9일날 9차 보고서에만 쓴 게 아니라 일관되게, 지금 오늘 뉴스타파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관되게 여론을 조작해서 특정한 인물에게 소위 여론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게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자기의 신뢰를 소위 정치 자본으로 활용을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메커니즘을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창원 국가산단 문제까지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인된다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수뢰후 부정처사인가 이런 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온갖 나쁜 짓이 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계속 다 벌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투표 당일날, 대선 당일날 저런 공표되지 말아야 되고 공유되지 말아야 될 보고서까지 올라와서 가장 상위 라인인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이 결정됐다면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다 포함되는 매우 부패하고 부정한 선거가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또 이게 있더라고요. 공표 여론조사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공표 여론조사는 조작도 없었고 공표하는 거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공표 여론조사는 어디가 의뢰를 해서 이 업체들이 그냥 조사를 대신 해주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의뢰하는 사람은 공짜로 이걸 조사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뇌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의뢰를 해달라고 했는데 81차례의 조사를 하면서 의뢰한 주체가 누군지 일단 잘 몰라.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명태균이가 스스로 해가지고 대통령 갖다 줬다 그러고 대통령실은 모른다 그러고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거짓말 이제 해온 걸로 나오는데, 그렇지만 저런 것의 혜택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뉴스타파의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저 상황에서 여론조작이 또 한 8번이가 있어가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그들이 가져갔다는 얘기였는데, 더 나쁜 거는 공표 여론조사는 언론사 이름으로 이게 공표가 돼요.
예를 들면 머니투데이 의뢰로 뭐 P&R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뭘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 회사들이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사들이 공정하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조작이 됐거나 혹은 돈도 안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그걸 해줬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이 선거 여론조사의 투명성이나 연결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선거 조작이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김민하 평론가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걸 무슨 뭐 밴드 효과라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밴드 외궈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2등에게 투표하고 싶지 않고 1등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될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하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세다, 이 사람이 대세다라고 몰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민심이 그렇지 않았다. 네. 그렇다면 언론사가 잘못된 여론조사를 자기도 모르게 발표하게끔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민심을 흐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여론조사는 조작된 거고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2억 4천만 원 정도를 지금 강혜경 씨가 주장한 것은 돈을 받지 못했다. 여론조사 비용을 결과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서비스, 여론조사라는 서비스를 무려 2억 4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3억 7천 얼마를. 전체 금액이 3억이 넘는데 그 돈을 공짜로 받은 게 되는데 그러면 정치자금법에서는 이렇게 용역 서비스를 공짜로 받지 못하게 돼 있단 그렇죠. 말입니다. 못하게 돼.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될 것 같으면 운전기사도 그냥 받고 서비스로 이 사람 것도 받고 이 사람 것도 받으면 이게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공짜로 받았다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며칠 전에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다고 나오고 있는 게 김영선 의원의 그 지역에 있는 그 기초 지방선거에 출마할 모씨 이렇게 나온 2명에게서 이 여론조사에 필요한 돈이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네. 나오고 있고 그들을 압수수색했더니 메모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쭉 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의 공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공천까지도 뭔가 연결이 되는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게 김태열 소장이 사실은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로 되어 있는 바지사장. 소위 바지사장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어제 검찰에 나가기 전에 스픽스를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조금 했어요. 혹시 지금 싱크가 준비되어 있나요? 싱크가 준비되면 그분의 싱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8시쯤 나왔거든요. 저하고 다시 통화를 했어요. 제가 검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실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정확히 자세히 들었는데요. 요거 한번 어떤 얘기를 검찰 가서 했는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것인지 한번 김태열 소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소개시켜줬죠. 저 만나게 해줬다 김정일 위원장을. 예, 그 사무실까지 가가지고 광화문에 이분들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경북의 발교사기 회장이고 뭐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그때 그 광화문에 그러면 갔습니까? 아니, 같이 안 갖고 가서 여론조사에 도움을 많이 주는 분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까지 했습니까? 대선 전에. 예. 그건 근데 소장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때 내가 같이 명태현이가 다리가 아프니까 그 당시에는 대선 전이니까 내가 같이 갔죠. 나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김정일 위원장 계신 그다음 명태균 소장님 요런 세 사람이 들어갔네요. 예. 그래 들어가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명태균이? 들어가가지고 대기실에서 하고는 있었고 명태균이가 혼자 또 안에 또 룸으로 다시 둘이 들어가셔가지고 한참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이분들이 지칭하면서 예 회장님이 참 많이 도와주신다고. 많이 도와준다는 건 대선 과정에 여론조사 과정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독립자금 낸다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독립자금 낸다고. 자,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선 전이니까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선거 여론조사 같은 거 하려면. 어쨌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A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필수인데 여론조사 비용은 나올 때는 없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동네에 있는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올 사람들, 왜냐하면 대선은 3월에 있었었고 지방자치선거는 6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궐선거도 그때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나올 만한 사람들에게
나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공천 이제 무조건 확실하고 이번에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이제 돈을 조금 내라. 이제 이렇게 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뭐 배모 씨, 이모 씨 둘만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나머지 C, D, E 이런 사람들 사실은 다 이제 여기에 이제 얽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긴 내야 되는데 그냥 명태균 말만 믿고 또 할 수도 없고 실제 뭔가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자기 다리 아프다 그러면서 이 김태열 소장이라고 하는 미래항공 연구소의 사장을 데리고 또 이제 운전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 배 땡땡을 데리고 광화문에 갑니다. 서울 광화문에. 서울 광화문에 그때 누가 있었냐? 김종인 선관위원장이었네, 비대위원장이었네. 이분이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런 걸 잘하는 이분이 거기서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가서 이 사람 군수 후보 나올 사람인데 얼굴 도장 좀 찍고 좀 잘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러 가군 거고 이 배땡땡에게는 봐라 김종인 위원장도 너 봐가지고 이제 해주겠다는데 우리를 믿어라 이제 이런 용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이서 갔는데 우선 밑에는 그 김 소장과 운전기사는 기다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 방으로 명태균과 배모 씨와 김종인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셋이서 이제 한창 이야기를 하고 나오더니 한다는 말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김태열 소장이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김태열 소장이 한 말을 듣는 거다. 김태열 소장이 듣기로는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 명태균이가 김종인에게 여기 이 배모 씨가 우리에게 독립자금을 대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독립자금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던 기사와 본인도 명태균이 직접 독립자금을 들었다는 말을 하는 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독립자금이 뭐예요? 선거 치를 때 필요한 독립자금은 돈이잖아요. 돈을 왜 그 사람들한테 받냐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돈이라는 자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대화를 같이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나중에 선거 큰일 나.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독립자금을 대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허허 그리고 좋아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만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쵸? 그냥 뭐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입니다 해서 보여줄 것 같으면 독립자금을 대줄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왜 하며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게 무슨 소리야? 라는 말을 왜 안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도 사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정확하게 김태열 소장이 어제 검찰청 들어가기 전에 스픽스에서 한 말이고 김태열 소장은 검찰청에 이 말을 하고 들어가서 똑같이 그 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시 보고 오려고 봤더니 40분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필요한 말은 몇 개 안 되니까 내 말만 들으면 되는데. 그렇군요. 오늘 방송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4명이 갔는데 네 명이 갔는데 그 김종인, 명태균 두 사람만 안에서 얘기를 했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그 배모 씨라는 사람한테 저 양반이 독립자금을 대는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콕 찍어서 저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제 제부터 핵심이 그거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통해서 내가 공천을 줘야 되는 건데 공천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김종인과 이렇게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정도가 얘기가 돼야 된다고 판단했을 거니까 그렇죠. 핵심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줬던 용도는 자기의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적 헌금을 낸 거죠. 그럼 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정기현 대표 말에 의하면 전원입니다만 아크로비스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네. 뭐 전기화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제가 이제 이 김태현 씨랑 통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화 많이 한 사람이 명태균, 직접 통화 말하는 거예요. 김태열, 강혜경 이제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닙니다. 그 더 중요한 2명도 또 지금 통화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저는 자료가 진짜 차고 넘쳐요. 자, 그런데 지금 김종호 박사가 말한 거 좀 전에 그렇게 백이동인 땡땡 이 사람과 이 땡땡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처음에는 다 둘이 합쳐서 6천, 1억 2천이라고 했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글쎄 차용증 다 없었다더니 이 땡땡 집에서 차용증 2천짜리 차용증과 1억짜리 차용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억 2천 한 명에게 1억 2천짜리 차용증이 미래연구소 운영자금인 것처럼 작성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3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억 4천으로 이제 늘어난 거예요. 2억 2천, 1억 2천. 근데 이제 그 전에 강혜경 씨가 2억 2천 7백이라고 했던 거는 본인이 현금으로 받으면서 적어놓은 그 수치하고 조금 뭐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 검찰이 찾아낸 거는 2억 4천인데 그 부분과 관련하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맞추려고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김영선의 녹취를 들어보면요, 김영선이 계속해서 회유를 해요. 강혜경에게 너 가서 배하고 이를 만나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김태열한테도 가만히만 있으면 나중에 명태균이 챙겨줄 텐데 왜 네가 나서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끄럽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해라.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니네가 덮어 써라 이렇게 회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배땡땡 이땡땡 만나고 왔더니 어떻습니다라는 대답하는 것도 나와요. 근데 배땡땡하고 이땡땡은 어쨌든 자기네들도 금액을 조금 줬다고 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렇지만 또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금액을 축소를 시켜놨던 건데 마침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게 나왔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랬대요. 아유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리가 압수해가지고 이 증거라도 찾았으니. 그렇잖아요. 안 그랬으면 또 딴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 빌렸다고 검찰은 얘기하겠죠. 또 그러면 뻔한 거죠. 뭐 그리고 그 그러면 당시에 그 차용증에 원래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이 아니라 이거 공천 대가라고 쓰자고 김태열이 그랬더니 이 땡땡과 배 땡땡이 아 무슨 소리냐고 그냥 운영자금이라고 형치자로 써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돈은 돈대로 주고 나중에 안 될까 싶어서 배를 데리고서 이제 갔다 와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는 걸 명태균이 보여주는 상황인데 이거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힘들었겠네. 그런 상황인데 그 아까 말한 아크로비스타 네. 그 부분도 이제 우리도 대통령님의 부인이 뒷배가 있어 이걸 또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아까 똑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거기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집이 최은순 씨가 재판받기 그때 법정 구속 받기 이틀 전이어서 막 그 너무 정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밑에서 다 기다리다가 그 사람 못 만나고 그냥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번엔 갔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이 이제 한 번 더 갔대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실제로 올라가 봤더니 또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배땡땡과 이 운전기사는 이제 여기 앉아 있고. 윤석열이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함정덕 교수가 내려오더래요. 함성덕 교수가 그 교수는 대통령이랑 친하다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 교수가 내려오더니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올라왔으면 이왕 왔으니까 대통령 부인 만나고 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대통령 부인을 만나고 왔대요. 뭐 별말을 직접적으로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뒷배가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셈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그렇게 1억씩 주고 이럴 리는 없죠. 뭐라도 물증도 있고 본인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줬겠죠. 자, 근데 검찰이 이게 사실은 그 뉴스토마토 보도 전에 선관위가 이미 2월에 검찰을 고발한 사건 아닙니까? 네, 그거에 맞아요. 연결되는데 압수수색한 게 지금이에요. 이제 지금 11월에, 10월에. 이게 지금 그런데 그 차용증이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인멸된 증거가 얼마나 많을까. 맞아요. 저는 이게 지금 사실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김영선 의원이 강혜경 씨랑 김태열 씨에게 사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 니네가 다 덮어 써라. 이거 금액 축소시켜야 된다. 얘네 말고 돈 더 줘야 될 사람들이 방 모두 있고 누구누구도 있는데 이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하냐. 이런 얘기하는 게 그대로 다 녹취해 있어요. 제가 지금 내진 않았지만. 그럼 이제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또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제. 네.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은 난 돈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3억 7천 이상의 엄청난 돈이 어디에 있다면 그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거나 아니 본인이 다 썼거나 아니 어디 숨겨져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본인 얘기대로 대단히 예를 들면 뛰어난 전략가가 아니라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그 보고한 다음에 보고한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돈 받아가지고 책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전형적인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러네요. 이게 무슨 뭐 전략가예요? 사기꾼이지 이게? 그 내용이네요. 그죠? 공천 주겠다고 해서 돈 받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냥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해준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그 높은 사람들 보여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돈 받고. 근데 이제 그 사기라고 하면 사기인데 이제 그 사기의 과정을 명태균 씨가 혼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다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김영선 전 의원 정도까지 이제 짜고 그렇게 한 거냐? 김영선 전 의원 정도를 이용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한 거냐?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은 검찰은 이미 이제 작년에 선관위가 넘겨줄 때 요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파악을 했는데 대략 월계를 파악을 해서 아 이거 수사하면 부담스러운 게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래가지고 처방을 놨던 건데 그러니까 처방을 놨던 거 아닙니까? 부담스러운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랬던 건데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려고 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앞서도 이제 여론조사가 보고된 정황이나 그런 걸 활용한 정황이나 이런 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다 알고 심지어는 더 적극적으로 이러저러한 같이 전략도 논의하고 심지어는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심지어 홍준표를 이겨먹자라든가 그리고 김영선을 이러저러한 이 명태균이 이러저러한 공을 세웠으니까 김영선을 공천을 줘야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뭐 창원 산단이나 뭐 이런 거는 명태균이 어느 정도는 뭐 갖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눈 감아 준다거나 뭐 이런 거를 같이 해줬다까지 가야 이게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뭐 이 제대로 된 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할 거냐 과연 거기 할 수 있을 거냐 네. 이게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특검이나 이런 거를 뚫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거죠. 제가 볼 때는 저 차용증은 네. 검찰에게는 야 신받다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야 이거 끊을 수 있겠는데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는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면 꼭 그거 하나만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양한 그렇죠. 정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아마 검찰은 못하겠습니다만 특검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증언과 진술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도망가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아니,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미래한국연구소 측에서 명태균 씨 편을 들만도 한데 약간 태도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에 지금 그 소장님도 스펙스 나와서 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그냥 이제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명태균 씨에게 불리하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하든 사실대로 얘기하겠다라는 듯한 이 뉘앙스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강혜경 씨도 처음에는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건가 했지만은 점점 그 물증하고 맞는 그 진술들이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데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그 뭐 바지 사장인지 진짜 대표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장도 그러면 완전히 이제 본인이 그냥 진실을 얘기하겠다, 하실대로 얘기하겠다라는 식으로 돌아선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본인이 거죠. 화가 난 거죠. 자기는 아무런 실권이 없는 상황이고 제가 모든 지시는 명태균 씨가 했는데 그 책임을 나보고 다 지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강혜경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신이 다 지고 가지고 가라.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 미래한국연구소가 벌금 같은 걸 받은 게 있으면 이 김태호 소장 보고 다 돈을 내게 하는 독박을 쓰게 하는 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두 사람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고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걸 내버려 둔다면 특히 이 사건은 대선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양심에 비추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저는 그래서 김태호 소장이든 강혜경 씨든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이 분명히 있겠죠. 아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시한 일들을 이행했으니까 네. 거기에 따른 처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에 따라서 제보를 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래 네. 예, 저는 그분들의 얘기가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삶을 착하게 살아야 돼요. 나쁘게 살면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네, 나쁘게 살면은 이렇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들한테 떠넘긴 다음에 그걸 메꾸려고 또 이게 뭐 폰지 사기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남들한테 떠넘긴 다음에 그거 메꾸려고 또 다른 거 이제 해가지고 해와가지고 메꾸고 다음에 그 해온 것도 메꾸려고 또 다른 거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 사건의 하나의 또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게 이 돈 낸 사람들, 지방선거 공천 받으려고 돈 낸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하다 결국은 김영선 의원한테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뭘 근거로 나 분명히 돈 낸 거는 명태균 씨한테 냈는데 사실상 뭘 근거로 김영선 의원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다,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 공천 받아다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그 결론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이 맥락, 명태균 씨가 이 권력하고 뭔가 끈이 닿아 있어갖고 공천을 받아다 줄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 모든 게 성립이 된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받는 과정이라는 거를 다 뿌리 끝까지 파헤치면 이 사건의 어떤 본질적인 맥락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선관위가 중간에 이거를 돈을 갖다가 이게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으면은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어떻게든 중간에 다른 걸 통해서 메꿔가지고 이분들한테 돈을 뭐 성공적으로 안 걸리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선관위가 이거를 이 뜯어보기 시작하면서 검찰에 넘기면서부터 그런 수법이 불가능해지면서 그러면서 김영선 의원실에서 요거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못 돌려주니까 이게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이게 쉽게 못 돌려주는 방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계와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강혜경 씨한테 뒤집어 씌울 거냐 어떻게 씌울 거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쉽게 얘기하면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니까 지금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 이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식의 그 사기를 치는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다 결국은 업보가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선관위가 왜 요 회계를 보기 시작했을까 요것도 사실은 이게 그냥 회계 보고를 했는데 뜯어보다가 돈이 왜 이렇게 갔지라고 해서 선관위가 보다가 시작된 일일 수도 있지만 선관위가 제보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보를 받았다면 누가 제보했을까 뭐 이런 의문도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길게 유지될 수가 없는 사안이었고 애초에 이렇게 될 일이었다라는 거를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될 일이었다라고 하면 다 파헤치지 않으면 이거는 다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걸 당사자들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 이 실토해야 자신들이 안위도 다 챙길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잘못은 김건희 씨예요. 김해 공천을 줬어야지. 김해 공천을 줬으면 조용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담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면 끝까지 날로 먹어야 되는데 날로 못 먹으니까 그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책임질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자기가 안 되니까 퉁치고. 열받지 명태균 입장에서.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그럼 입 다물어야지. 저희는 입 다물어야지. 자, 우리 입 다물어요? 자, 요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대통령은 나 81번 조사 그거에 대해서 뭐 명태균이 했네 안 했네 보고했네 안 했네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명태균 씨는 81회 조사했다. 처음에는 녹취록으로는 대통령에게 맨날 보고했다 이런 말이 나왔지만 실제 나중에 인터뷰할 때는 그거 보고하지 않았다 이제 이랬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뉴스타파에서 3월 8일자 조사가 보고된 것으로 명확한 증거가 이제 나오고 다른 증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빼박이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부인하고 있는 그 내용 한번 싱크로 들어보고 과연 그 말하고 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고서 만들 때 네, 그냥 조사한 거하고 네,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해서 네,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네, 해서 계산한 거 두 개를 만들 수 있나? 네, 그리고 아까 내가 봤죠. 윤석열 4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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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 만들면 네, 이재명 42%. 네,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네, 네,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수정 또 해야 되니까. 네, 네,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작업 막 뭐 고치라고 막 말하더니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 그때 자기는 진실되게 말했다고 말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저 말이 또 아니다라고 좀 우기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신 교수가 네가 보내준 거 이거 있잖니 이래가지고 좀 말이 좀 무색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선거 여론조사를 대통령을 위해서 해봤는데 돈을 안 받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후원무치다. 윤석열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돈을 줄 리가 없던데 이러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선거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돈 한 푼 안 주는 것은 정치자금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자,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 날 정말 면밀조사 관련된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싱크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보고서 안 한다고 난리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 안 한다고 난리다. 이제 보고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빨리 지금 난리 났으니까. 그럼 자기가 이제 그걸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저건 지금까지 이준석 의원은 빼고
대통령과 대통령 캠프와 명태균 씨가 서로 이제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내용을 봤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돈 안 네. 줬다 그러면서. 네. 이준석 의원은 그 당시 당대표로서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당대표 후보 뭐 당대표로서? 그 이준석이가 부탁을 해서 그 RDD로 네. 그 경기 거 네. 경기도지사 네. 그걸 좀 조사 좀 해달라는데. 오늘은 힘든데 내일은 제가 노트북을 들고 갈 거라 내일은 가능한데 오늘은 예, 그 내일 하면 되지. RDD로. 네네. 저 보시면 2022년 3월 23일이라서 이미 대통령은 당선이 된 이후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지방선거 이제 공천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경기도 관련해서 좀 뽑아봐라. 이거 여론조사 해라. 아주 지정을 해줘요. RDD로 해라. 근데 저때 강기경 씨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시술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그걸 시키고 있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알아봤더니 저것은 실제 여론조사가 됐고 여론조사 관련된 돈은 못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이준석이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이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보던 시나리오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대통령에 대한 거 해주는데 안 해주는 거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그쵸? 똑같은 거고 경기도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가장 약한 데가 어디였느냐? 경기도였어요. 경기도였죠. 그러니까 네. 경기도를 이기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대통령도 만들었고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한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이 추정입니다만 RDD로 돌려봐 확인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렸다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근데 돌려대 보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보고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게 김동연하고 김은혜 그때 근데 그 거예요. 3월이 네. 공천이 아직 안 아니, 됐을 안 됐어요. 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네. 유승민이 나가니 많이 뭐 내가 경기도지사를 하니 많이 이럴 때고 맞아요, 아마 맞아. 김은혜랑 유승민이 경선을 막 하고 뭐 요런 거를 들어갈 때인데 그때 이준석 쪽에서는 뭐 유승민을 밀고 윤석열 쪽에서는 김은혜를 밀고 이런 구도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 얘기가 이 명태균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사장이라고 하니까 명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무슨 미션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뭐 상상하기로는 유승민의 유리한 조사가 있었나 저는 좀 의심도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김은혜가 어쨌든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은혜가 되고 김은혜가 공천 받아가지고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되는 어떤 과정의 단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 이게 어떤 맥락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준석 의원이 억울하다고 하고다는 얘기 있어요. 그 당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내가 지방선거 다 이겼는데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다 이겼는데도 경기도지사를 져서 너무 열받는다고 하더라. 이 대표님 나는 지방선거를 다 이겼는데 경기도지사를 져가지고 너무 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욕심쟁이다. 나를 미워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진 거를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 막 이렇게 화내고 뭐 서운하다고 하고 다른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얘기를 끼워 맞춰서 보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유승민 밀고 밑에서 장난치고 요런 거 하느라 당력을 모아서 김은혜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졌다 이 얘기를 하는 맥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명태균 씨랑 이준석 의원이 이제 특수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유승민 지지든 뭐든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은 요건 또 새로운 어떤 의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런 얘기는. 게다가 저거는 이제 경기도지사 관련된 뭐 좀 대표로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일단 이준석과 명태균이 무슨 관계인지가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지금 저런 대화죠. 그리고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이준석의 당대표 처음에 될 때에 만났었다 그랬었잖아요. 막 당대표 되기 전에. 그래서 당대표 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는 게 이제 본인 주장이었고 이준석도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 때도 필요한 게 또 뭐죠? 여론조사잖아요. 그 여론조사도 저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해줬듯이 저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를 위한 여론조사도 명태균 씨가 많이 했는데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한 흔적이 없다는 게 강혜경 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녹취록에 4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강혜경 씨가 40만 원. 이 40만 원 추정해 볼 때 소위 ARS 여론조사의 전화 요금이래요. 근데 이게 한 500여 개 된대요. 500명. 그러니까 516개 샘플을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31%, 홍준표 후보가 30.4%,
소위 6%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네. 나머지 가짜로 1,522개의 샘플을 갖다가 뻥을 튀겨서 그렇죠. 했더니 윤 33%, 홍 29.1%가 났다는 거예요. 여론 조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6%가 갑자기 4%가 넘는 정도의 차이를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되게 무식한 기술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뻥을 튀겼다는 건 되게 무식한 기술이기도 한데 이런 형태로 누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바스든 아니면 당원들한테 돌렸건 그 당시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당원들 여론에 영향을 줬구나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저간의 상황을 안다면 이준석 그 당시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든 네. 아니면 윤석열 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경선 여론조사든 아니면 대선 여론조사든 그 이후에 벌어질 경기도 여론조사건 상관없이 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이걸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상황인데 딱하니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적을 해서 그 사람에게 요청했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여론의 조작들에 대해서 기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이준석이 누구를 욕하는 건 누워서 신비 있는 꼴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의원의 당대표 당선 때에 그 명태균 여론조사 그리고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신뢰성이 낮다라는 게 지금 여러 정황으로 그동안 했던 일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강혜경 씨는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될 때도 지금의 윤석열 후보 시절과 같은 유형으로 같은 양상의 여론조사를 해줬다라고 지금 네, 주장을 네, 한다는 네. 것이고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본인이 주장한 게 노영희 변호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언제 어느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당대표 자기 당선될 때 해줬다는 건지 밝혀라.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일단 강혜경 씨는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고요. 선관위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 조사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대표 선거 조사를 했던 것을 강혜경 씨가 올렸고 지금 현재 선관위에 올라가 있어요. 본인이 가서 찾아보면 돼요. 그 문제는 그 수많은 여론조사에 대한 돈을 냈냐 안 냈냐를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하고 증거를 대면 돼요. 본인이 여론조작을 안 했다고 지금 아마 더 팔팔 뛰는 것 같아요. 난 여론조작 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여기서 핵심은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이제 있었으면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돈을 냈느냐 혹시 당신도 대통령처럼 돈 안 낸 거 아니냐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명태균에게 경기도 어디 거 한번 해봐 알디들 해봐 이렇게 막 지정해 줄 정도로 이런 식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었던 것이 맞다면 우리들은 당신과 명태균을 따져봐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노영희 합리적이다. 변호사님 말씀은 그거네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한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여론조사가 지금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다. 등록이 돼 있대요. 되어 있다. 예. 그거는 제가 강력히 했을 때 확인했고 자기도 갖고 있대요. 이제 방금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아까 이 싱크에 나온 RDD 조사 그 경기도지사 관련돼서 그때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였던 거지 않습니까? 네. 당 대표 입장에서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거면은 당이 비용을 당이 좀 지출을 했어야 내야죠. 되는 건데 그렇죠. 지출한 게 없다 이제 그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이제 이상한 여론조사인 거고. 이상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었던 여론조사면 이제 여기서 이상하다는 표현을 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경선 구도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 좀 의심이 돼요. 이제 이 자리에서 번뜩 든 생각이 그런 의심이 들고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이준석 의원의 한 여러 가지 얘기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의 이제 뭐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지금 가장 방어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대표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명태균 씨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대표 전당대회를 치렀느냐, 이 부분인 거고 뉴스토마토 측이 그걸 취재하거나 보도하려고 할 때마다 이준석 의원이 새로운 소스를 뉴스토마토에 주면서 요거를 방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방향성을 돌리려고 했던 거죠. 그 편집국장의 그 입장 표명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 쓰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들을 쭉 의심해 보면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간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 오늘 저 녹취는 새로운 뭔가를
사실은 좀 의심하게 한다. 새로운 맥락을 의심하게 한다. 뭐 확증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네. 그 말씀까지 다시 한번 좀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저 녹취는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 녹취예요. 왜냐하면 네. 아마 본인이 그 당대표 나왔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 라고 계속 얘기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번에는 2022년 3월 달에 저희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직접 경기도 RDD를 요청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건은 걸리는 거잖아요. 앞에 거는 모르겠어요. 뭐가 증거가 나오면 확인되겠습니다만, 근데 뒤에 거는 요청을 한 게 사실이고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강혜경 씨의 증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것과 그 전과 달랐다라고 본인이 해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게 저건 좀 중요한 녹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중요한 녹취고요. 이게 이제 운영위에서 까지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 때 강혜경 씨도 나오지만 이 신 교수도 나와가지고 이쪽 캠프에서 이쪽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지가 왔다 갔다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가 사실은 이제 통합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듣는 정보들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정보들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전달하는 사람들도 명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져서 정확하게 전달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죠? 우리 운영이 1일 날, 언제죠? 11월 1일 날. 네. 그래서 11월 1일 날 신 교수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하기로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많이 알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그리고 또 실제 운전해줬던 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알겠어요. 게다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걸 안다 이런 네, 그분은 진짜 많은 걸 알고 말이 계신 것 있을 같은데 정도로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혹은 누굴 태우고 다니면서 명태균 씨가 떠들고 다녔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지금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조만간 양심 고백과 본인들이 그동안 억울했던 거를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명태균에게 속아서 돈을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는 나 돈 어차피 돈 못 받는 것도 뻔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모양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조금 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역시 얘기가 될 거고요. 저는 제일 싫은 게 김영선 의원이 형사사건 선관위에서 고발돼가지고 그 검찰로 가서 수사를 받는 건 관련해서 처음에는 검찰 수사를 막았어요. 그리고 선관위도 처음에 막았어요. 그래서 2023년에 한번 이게 됐다가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로 간의 분쟁 때문에 돈 때문에 서로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김영선 씨가 이 강혜경 씨 남편 직장까지 3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죠. 남편 공무원이죠. 너 돈 내놔라 이렇게 난리가 쳤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강혜경 씨가 참지 못하고 니네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증거도 다 이렇게 거짓말로 말해주고 인멸도 다 해줬는데 나를 사기꾼과 횡령범으로 물면서 니네들이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선언을 합니다. 네, 정면 승부하겠다. 그러면서 내용을 봤더니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명태균 씨 애들이 쓰던 핸드폰이 미래한국연구소 법인 폰이었던 거예요. 그 법인 폰을 가지고 애들한테 쓰고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핸드폰도 비용도 거기서 다 내주고 하물며 명태균 씨가 누군가에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도 거기서 나가고 장모에게 줘야 되는 돈도 거기서 나가고 가스비도 거기서 나가고 다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주장이 맞나요? 그런 거는 보통 본인 개인 기업일 때, 개인 그렇죠. 사업자일 때 그렇죠.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쓰는 것들도 비용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는 EQ900 그거는 미래한국연구소 차였던 거예요. 근데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소장은 나는 그런 차가 우리 회사에 있는지도 몰랐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놓고 김영선은 또 개혁신당을 가려고 또 그 난리를 치고 그 난리를 치고 개판. 그리고 2가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다는 건데 이거는 뭐 저희 내피서 영역입니다. 하나는 김영선 육선 만들기, 하나는 이준석 40대 대통령 만들기였대요. 이 2가지 프로젝트를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하려다가 김건희가 나라를 살렸지. 2024년 4월에 김영선에게 공천을 못 주는 무능력한 자가 되면서부터 나라가 살면서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처음으로 칭찬하시는 거 같아요. 명태균 씨, 네, 제 말 중에 허위사실 유포, 네, 얼마든지 고소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대응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태균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고소하고 안 고소하고 중요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라오신 거 혹시 지금 찾아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시는데 그 화면에 좀 보일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를 공격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명태균 씨를 지지하고 명태균 씨를 그나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다, 저다. 지금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료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요. 왜? 명태균 씨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인으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뿐인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정치인들, 국정농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혼이 나야 되는 거죠.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는 능력이 좋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잘 찾아내고 편법적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줬다. 거기까지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우리 말을 잘 듣는다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노영희 있네.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네. 본인 페이스북에 무슨 종류의 3시간 전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오늘 3시간 아침에 전에. 뉴스공장 그 겸수는 없다 뉴스공장 잠깐 나가서 얘기했더니 저렇게 좀 올렸는데요. 저를 공격하셔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의 객관적이고 훌륭한 시민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쪽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